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5-2016 안양 한라는 파죽의 8연승을 질주했고 강원 하이원은 6연패의 늪에서 탈출했습니다. 제35회 유한철배 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가 중반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고려대와 연세대가 선두 그룹을 형성했군요. NHL 2015-2016 시즌이 이번 주에 개막합니다. 오늘은 손상호 기자와 함께 동부지구의 판도를 전망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13회 출발합니다. 비하인드넷 13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태범이고요. 오늘도 박힘찬 PD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10월 6일 화요일이고요. 10월의 첫 방송 비하인드넷 13회 출발해봤습니다. 먼저 오늘 역시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2015-2016 얘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에 안양 한라와 또 강원 하이원의 엇갈린 행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 안양 한라는 그 흐름을 이어갔고요. 강원 하이원은 그 안 좋았던 흐름을 또 끊었네요. 먼저 8연승에 성공한 안양 한라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양 한라가 지난주 안양 홈에서 사할린과의 3연전을 가졌는데 정말 중요한 일전이었습니다. 2위와 3위 간의 맞대결. 결과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나왔군요. 네, 3연승 수입승을 가져갔고요. 또 2위와 3위 간의 승점 차를 더 벌려낼 수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먼저 1차전 10월 1일 목요일이었는데 이날 3대1로 승리를 거두면서 6연승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최시영 선수의 선제골이 있었고 박우상 선수의 또 추가골, 그리고 저는 이 세 번째 골이 가장 좀 멋있었던 것 같아요. 테라호 라인이죠. 조미노, 테스트위드, 라던스키로 이어지는 정말 그 빠른 역습으로 라던스키 선수가 쐐기골을 기록했는데요. 1차전 아주 기분 좋게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어 벌어졌던 토요일 2차전, 이날 경기 정말 접전이었습니다. 3대2로 슛아웃 승부 끝에 승리를 거두면서 안양 한라가 7연승에 성공했죠. 예, 뭐 좀 선제골을 테라오 라인에서 가져가면서 쉽게 풀어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할린도 이를 갈 만큼 갈았기 때문에 네, 잘 쫓아오더만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뭐 연장에서도 골대를 한번 맞는 김기성 선수 슛이 이제 골대를 맞고 나오는 상황도 있었는데 좀 안양 한라 입장에서는 뭐 찬스 요소에서 좀 운이 안 따라줬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래도 이제 결국에는 메탈튼 골리가 선방을 하면서 슛아웃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양 한라가 달아나면 사할린이 따라오고 이런 흐름이 2대2까지 갔었는데 결국 슛아웃에서 맷달튼 콜리가 3번 모두 세이브에 성공을 하면서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슛하고 세 번째 슛은 이제 골대를 벗어났었는데요. 네. 이제 중계 화면상에서는 이제 그게 잘 캐치가 안 되니까 세이브 한 걸로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반대편에서 지켜봤었거든요. 네, 골대를 크게 벗어나더만요. 네. 뭐 그래도 이날 맷달튼 콜리 활약은 좋았습니다. 네, 큰 위기가 한 두어 차례 정도 있었는데 정말 몸을 뉘어가면서 또 디펜스들이 또 그 빈 틈틈을 또 메꿔주면서 실점을 방지할 수 있었고요. 네, 그 흐름이 끝까지 유지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양 한라가 7연승에 성공을 했던 경기였는데 이날 조민호 선수가 1피리어드 테스트위드의 선제골을 어시스트하면서 또 아시아리그 최연소 200어시스트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조민호 선수가 현재 28살. 앞으로 뭐 최연소 기록 여러 가지 갈아치우겠는데요. 얼마 전에 이영준 선수가 국내 선수 최초로 100포인트 기록을 이제 조민호 선수가 갖고 있던 기록을 이제 갈아치웠었는데 네. 이영준 선수가 깨 나가야 할 기록들이 그 앞에 먼저 조민호 선수가 먼저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바로 이어 벌어졌던 3차전 일요일이었습니다. 이날은 또 4대0 완봉승을 거두면서
수입을 완성하는 안양 한라였습니다. 수입도 수입인데 또 8연승이 됐어요. 네, 정말 간만에 하는 8연승이었죠. 그렇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8연승을 질주하면서 최상의 분위기로 이번 주를 마쳤던 안양 한라였습니다. 자, 안양 한라는 이제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어요. 예, 북해도로 떠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다음 일정이 일본 원정 4연전이 잡혀 있는데요.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 2연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오지 이글스와의 2연전 총 4경기가 잡혀 있습니다. 자, 안양 한라로서는 시즌 첫 원정 경기인데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앞에 먼저 벌어지는 일본 재즈 크레인즈와의 2연전이 정말 4할린전, 3연전만큼이나 중요한 일전일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위하고 승점 차가 2점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번 2연전 결과로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쵸. 2연전 뭐 1승 1패 보통 원정을 떠나면 이제 5할 승률만 가져가도 오케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일단 이왕 간 김에 1위 탈환을 하고 오는 게 안양 한라로서는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4연전이라는 일정이 또 짧은 기간 내에 펼쳐지는 4연전이잖아요. 네, 지금 일정을 보니까 5일간 총 4경기를 치르는군요. 네, 휴식 시간이 많이 짧기 때문에 또 이동 거리도 또 상당하고요. 그래서 그런 체력적인 압박감을 견뎌내려면은 일단 뒤에 이제 오지 이글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경기를 펼칠 수 있으니까 네. 일단 그 앞에 1, 2연전 두 경기는 확실하게 쏟아붓고 가야 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안양 한라가 4연전에서 승점 몇 점을 가져올지 함께 응원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강원 하이원 쪽을 좀 살펴볼 텐데 강원 하이원이 참 지난주까지 힘들었습니다. 6연패까지 빠지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월의 첫날 드디어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고향 홈에서 벌어졌던 도호쿠 프리블레이즈전이었는데 이날 5대2로 승리를 거뒀어요. 네, 정말 간만에 하이원 경기를 온도스포츠에서는 많이 담지를 못했는데 담는 경기 족족 다 지는 바람에 이게 내가 가서 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었는데 네. 정말 오랜만에 정말 시원한 사이다 한 잔 벌컥벌컥 들이마신 기분으로다가 경기를 담고 또 저도 관전할 수 있었고요. 네. 이게 하이원의 경기였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올 시즌 하이원의 색깔이 이날 경기에 정확하게 묻어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날도 선제골을 내주고 어렵게 시작을 했던 경기였는데 하지만 마이클 스위프트가 역시 해결사로 동점골을 터뜨려줬고 송동환 선수 역전골까지 또 잠시 또 동점을 내주긴 했지만 서신일 선수의 골로 다시 리드를 찾아왔고요. 이후에 주장인 권태환 선수 골 그리고 스위프트의 엠티넷 골까지 5대2 승리를 완성했습니다. 이날 스위프트가 2골, 2개 어시스트, 또 권태환 선수도 2개 포인트를 올려줬고요. 최정식 선수가 또 통산 100포인트째를 달성하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날 그 하이원의 색깔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했는데 어떤 색깔이었나요? 제가 이제 하이원 국내에서 이제 하이원 경기를 처음 담았을 때가 아이스벅스전이었었는데 네. 그때 아이스벅스전과 2연전이 정말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끈질기게 승부를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결국엔 결과적으로는 지긴 했지만 그래도 올 시즌 이런 식으로 하이원이 하면은 정말 이기든 지든 재밌는 게임 많이 나오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고양 집결전 때 좀 그런 모습이 좀 사라지고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보여서 네. 좀 안타까웠었는데 그런 체력적인 어려움에도 정신력으로 좀 이겨낸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역전승을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게 하이원의 올 시즌 컨셉이지 않을까. 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6연패에서 탈출한 이 경기의 결승골의 주인공입니다. 서신일 선수를 저희가 만나봤거든요. 함께 듣고 오시죠. 일단은 저희가 이제 계속 연패를 하다가 이제 이번에 저도 이제 3게임을 계속 못 뛰고 있다가 이번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들어와서 제가 들어오면서 또 이제 연패도 끊어가지고 개인적으로도 기분 좋고 팀 연패 끊어서 이제 기분도 좋습니다. 초반부터 이제 찬스가 많았는데 제가 이제 3게임을 이제 못 뛰다 보니까 이제 위에서 지켜보면서 이제 오늘 시합은 이제
저라도 열심히 뛰어서 연패를 끊으려고 이제 열심히 뛰었는데 초반 찬스를 제가 많이 못 살려가지고 좀 의기소침하고 있다가 이제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골 넣어가지고 그게 또 결승골이 돼가지고 되게 기분 좋습니다. 네, 또 다행히 이제 진짜 연패를 끊었으니까 이제 돌아오는 상무 시합 때 이제 준비를 잘해서 이제 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네, 강원 하이원의 서신일 선수의 얘기였습니다. 이날이 서신일 선수 복귀전이었어요. 예, 3경기 동안 휴식을 취했었고요. 네. 네, 간만에 복귀해서 뭐 인터뷰 내용에서도 나왔듯이 정말 이악 물고 근데 또 경기 초반에 좀 많이 안 풀려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행히 결승골을 성공을 하면서 뭐 본인 스스로도 만족할 만한 경기였고 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서신일 선수의 활약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선수를 저희가 만나봤는데 바로 주장 권태한 선수입니다. 참 6연패 기간 동안 주장으로서 마음고생도 좀 심했을 것 같은데 이날 승리로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을 덜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권태한 선수의 얘기 듣고 오시죠. 굉장히 계속 연패를 해서 팀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전체적으로 팀 분위기도 많이 다운되고 또 시합이 계속 연속적으로 너무 계속 많다 보니까 부상 선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좀 몸 풀 때부터 선수들한테 일부러 더 장난치라고 하고 분위기 좀 띄우고 업 시켜서 운동해라, 시합 나가자 했던 게 오늘 좀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선수들이 다 오늘 좀 의욕 있게 열심히 했던 것 같고 또 다들 이기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부상 선수가 워낙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상 선수들도 없고 나름대로 좀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시합은 많은데 계속 연속적으로 시합이 많은데 또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아이스 타임이 굉장히 많고 또 신입 선수들도 올라오자마자 또 많은 아이스 타임을 소화해야 되고 그래서 다들 지친 건 사실이에요. 다들 많이들. 근데 오늘 좀 마지막 게임이니까 또 한 일주일 휴식기가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다 쏟아붓고 나오자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게 좀 애들이 다 따라와 준 것 같아요. 일단 마지막 게임을 이기고 끝내서 좀 다행이고 이제 남은 일주일 동안 그 연습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부족했던 부분도 보완해야겠지만 일단 저희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좀 잘 먹고 좀 푹 쉬어서 상무 게임 때 또 좋은 그 에너지를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팬분 여러분께 항상 응원해 주시는데 요 몇 게임 항상 죄송했어요. 정말 저 자신도 고개를 들 수 없도록 정말 죄송했는데 그래도 오늘 좋은 경기 보여드려서 또 나름대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항상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팬 여러분들께 항상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연패 탈출에 멀티포인트로 기여를 했던 주장 권태한 선수였습니다. 일단 쉬어야겠다는 얘기가 먼저 나오는군요. 네. 마음을 한시름 났기 때문에 몸도 좀 쉬고 다음 경기를 좀 준비해야겠다는 얘기였어요. 하이원이 좀 일정이 많이 빡빡했던 게 아닌가 싶은 게 뭐 안양알라나 상무처럼 이제 뭐 원정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휴식 기간이 있었던 게 아니라 홈 개막부터 원정 다녀오고 다시 집결전하고 하는 데까지 한 3-4경기를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상 선수도 그만큼 또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선수 관리하기가 좀 많이 벅찼을 거고 연패가 계속되면서 또 주장으로서 팀 분위기를 살리려면 또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담을 많이 느꼈을 법한데 좀 슬기롭게 대처한 게 아닌가. 이제 반등할 기회를 노려야 되는데 또 상무가 대기하고 있네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강원 하이원의 다음 상대가 대명 상무입니다. 바로 이번 주 10월 8일 목요일, 10월 10일 토요일, 10월 11일 일요일까지 고향에서 강원 하이원과 대명 상무의 3연전 맞대결이 있습니다. 정말 양팀 모두에게 중요한 승부예요. 정말 승점이 절실하게 필요한 양팀이 만난 것 같고요. 네. 뭐 하이원이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다고는 하지만 또 홈에서 또 5패를 당했던 게 승점을 많이 깎아먹었던 거를 만회하려면은 이번 대명상무전을 또 수입으로 가져가야 그만큼 또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명상무 같은 경우에는 4할린전 홈 경기를 3경기를 모두 내주면서 정말 절실한 상황이 됐죠. 지금 그렇습니다. 승점 10점밖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뭐 순위도 8위에 위치해 있고요. 예. 그래서 6강 플레이오프 싸움 마지막 한 자리 놓고 싸움을 벌이려면은 일단은 6위하고 승점 차를 좁혀야 되는데
그 기로에 하이원이 서 있네요. 그렇습니다. 하이원이 현재 승점 18점으로 5위에 랭크돼 있고요. 대명상무가 승점 10점으로 8위. 하이원으로서는 어쨌든 6강 진입을 위해서 대명상무전에 승점을 좀 쌓아야 되는 입장이고, 대명상무는 뭐 앞서 얘기 나왔지만 이제 빨리 올라가야 돼요. 지금 8위에 처져 있는데 승점이 절실합니다. 네, 그리고 대명상무 같은 경우에 이제 하이원 원정 경기를 마치고 이제 홈 6연전이 있는데 이 홈 6연전 상대가 또 일본 팀들인데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든 국내 팀들을 상대로 승점을 확보를 해놓고 그다음에 일본 팀들을 상대로 하면서 좀 쏟아 부어야 그렇게 해서 5할 승률을 맞춰 나가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전반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일전이 남아있는 하이원과 대명상무의 경기 저희도 계속해서 따라가서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시아리그 순위를 좀 보면 일본 제지 크레인즈가 승점 34점으로 1위에 올라 있고요. 안양 한라가 2게임 덜 치렀는데 승점 2점 뒤진 2위. 이 두 팀이 이번 주에 만납니다. 그리고 사할린이 3위, 아이스벅스가 4위, 하이원 5위, 프리블레이즈 6위, 오지글스 7위, 대명상무 8위, 마지막 9위에 차이나 드래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승점을 보니까 크레인즈와 안양 한라가 일단 2강 체제를 좀 구축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근데 또 이렇게 보입니다. 주중에 사할린이 중국 원정이 예정돼 있어서 네. 거기에서 또 승점 9점을 사할린이 확보를 하면 30점대 같이 돌입을 하는 거라서 일단 당분간은 3강 체제가 유지가 될 것 같네요. 그렇네요. 자, 아시아리그 이번 새로운 한 주에는 또 어떤 경기 결과들이 나올지 함께 주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한라 아이스하키 96번 신상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더넷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안양한라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비하인더넷 13회 이번 두 번째 얘기는 바로 제35회 유한철배 중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 소식입니다.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펼쳐지는 대회인데요. 대학부 5개 팀이 모두 참가를 하는 대회입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대회 첫날 개막을 했죠. 먼저 현재 2승을 거두고 있는 고려대부터 팀별로 좀 살펴볼까요? 고려대가 개막전에서 경희대에게 완승을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기분이 스코어상으로만 보면은 완봉승을 거뒀으니까 좋을 법한데 이게 또 슈팅수를 보면은 그렇게 좋을 법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내용은 조금 양상이 달랐나요? 일단 내용은 압도적으로 고려대가 주도권을 갖고 시온일간 이제 두들겨 패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슈팅수가 76대 6. 압도적이네요. 네, 거의 평소 경기의 한 2배, 3배에 가까운 슈팅수를 때려냈는데 터진 골은 4골밖에 안 났다라는 거. 네, 그래서 고려대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상황, 아쉬운 공격력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을 법했는데 그런 우려는 요 경기까지였었고요. 네, 광운대를 상대로 8대1 대승을 또 거두면서 고려대 죽지 않았구나. 네, 네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었습니다. 첫 경기 경희대에게 승리를 거뒀고 어제 10월 5일 월요일이었습니다. 2차전 광운대전이었는데 8대1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실 광운대가 앞선 연세대와의 경기를 참 잘했기 때문에 내심 고려대와 좋은 승부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좀 있었는데 막상 경기 내용을 보니까 일방적으로 끝났어요. 연세대하고 잘했다라고도 하기가 좀 애매한 게 일단 결국에는 이제 스코어상으로 4골 차가 났었고 근데 이제 고려대와의 경기가 기대감을 이제 사람들이 갖게 했던 거는 지난 4월에 있었던 대학 선수권에서 연장 승부까지 가는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요게 그때는 연장까지 갔으니까 이번에는 또 어떻게 나오려나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는데 그 기대가 다 깨졌죠. 네. 1피리어드 32초 만에 고려대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치고 나갔고요. 그 흐름이 그냥 그대로 쭉 이어졌던 경기였습니다. 피리어드당 3골씩 꼬박꼬박 정립을 했고요. 네. 시종일관
흔들어 놓는 고려대 특유의 그런 맹렬한 공격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회 3연패를 노리는 고려대가 2연승으로 가뿐하게 가고 있고요. 고려대 역시 가장 큰 상대라면 연세대일 텐데 연세대 역시 두 경기 모두 승리를 하면서 지금 2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경기 광운대에게 6대2로 승리를 거뒀고요. 두 번째 경기 한양대에게 8대1로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연세대 이번 그 대회 두 경기를 이렇게 보면 2라인 선수들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지난 정기전에 이어서 전정우 선수, 김연겸 선수, 김예준 선수까지. 김예준 선수까지 유한철배에서도 포인트를 거의 독식하다시피 하고 있어서 일단은 뭐 광운대하고 한양대 상대로 뭐 얻어낸 포인트긴 하지만 그 기세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네요. 네, 이 세 선수가 광운대전에서 5골을 합작을 해줬고요. 또 한양대전에서도 3골 또 합작을 하면서 연세대 뭐 득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광운대전이 2번의 동점을 허용하면서 조금은 불안한 그런 양상이었는데 역시 뭐 시간이 흐를수록 본 모습을 찾아가는 장면이었고요. 또 한양대전 완승까지 뭐 연세대 역시 고려대와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이번 대회 행보가 이어지고 있네요. 자, 다음은 광운대인데 광운대가 3경기를 치렀습니다. 현재 1승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운대의 어떤 모습은 좀 어떻게 보셨나요? 대학 선수권 때만큼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하지만 그렇다고 또 아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애매모호한 상황에 위치해 있지 않나. 일단 연세대전 2대2까지 잘 쫓아갔지만 결국 6대2로 패배를 했고요. 그리고 경희대전 7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대회 첫 승을 올렸습니다. 또 어제 광운대에게 기대를 했지만 뭐 고려대에게 8대1. 고려대에게 완패를 당했죠. 네.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수비 라인이 좀 많이 헐겁다라는 게 첫 번째 이슈일 것 같고요. 일단 수비 라인에 이제 고학년 선수들이 많이 없고 저학년 선수들 위주로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또 공격 라인은 나름 괜찮게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생각만큼 또 터져주질 않으니 광운대 입장에서도 많이 답답한 경기들이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연세대와의 경기만큼 연세대 경기 2피리어드 때까지는 그래도 나름 대적할 만한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그 경기 그 2피리어드까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경기에서는 또 그만한 모습은 보여지지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기력을 유지하는 것도 능력이고 실력이기 때문에 뭐 그거를 또 어떻게 또 끄집어내느냐가 광운대로서는 숙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한양대가 현재 1승 1패를 기록하고 있고 경희대가 3전 3패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양대와 경희대가 어제 맞대결이 있었어요. 3대2로 한양대가 한 골차 승리를 거두고 첫 승을 챙겼습니다. 글쎄 어제 뭐 스코어만 봐서는 대단한 접전이었는데 내용은 좀 어땠나요? 내용은 되게 뭔가 손발이 오그라들고 뭔가 부끄러운 왜 그렇죠? 골들이 뭐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터진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볼리 실책 내지는 뭐 흘리고 비집고 들어가고 뭐 이런 골들이 많아서 대학교 경기에서 이렇게 골이 터지기도 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그래도 끝까지 집념 있게 몰아붙인 한양대가 좀 더 앞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역시나 뭐 지난 4월에 대학 선수권 때에 이어서 뭐 이번 대회에서도 한양대학교 이승준 선수나 정영수 선수는 여전히 그래도 팀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고 있구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경희대로서는 1대0, 2대1 두 번의 리드가 있었는데 결국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역전패를 당했다는 점이 상당히 뼈아팠을 것 같고요. 일단 경희대가 최하위에 처져 있습니다. 역시 그 한양대와 경희대가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이 두 팀이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은 선수가 많이 부족하다. 그렇죠.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엔트리가 연고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엔트리 숫자를 확보하고 있어서 거의 뭐 한 10명 뭐 이런 선수들이 뛰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두 라인을 이제 겨우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경기가 치러질수록 힘든 거는 이제 한양대 경희대가 더 부담이 크겠죠. 예. 예, 그게 또 경기력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광운대도 초반에는 이제 대학 선수권 때까지만 해도 플라인을 갖추면서 뭔가 대적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까지는 이어갔는데 또 부상 선수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들로 뭐 지금 이번 대회 같은 경우에 세 라인밖에 못 돌렸었고요. 예. 일단은 엔트리를 얼마만큼 정확하게 원래 팀들처럼 풀 엔트리를 갖추고 하느냐 마느냐 그 차이가 가장 첫 번째 과제이고 숙제이고 네, 기량 차이도 거기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1피리어드, 2피리어드까지는 좋은 경기를 펼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특히 3피리어드에 와르르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종종 나타나는 이 세 팀인데 예, 그런 경기들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엔트리 숫자가 적고 라인을 돌릴 수 있는 자원이 한정적이면은 경기 시작부터 수비지향적으로 전혀 공격은 배제한 채 그냥 블루라인 안에서 수비만 하다 끝나는 거기에서 실점하면 실점하는 거고 득점은 뭐 역습 한 방 노리지만 뭐 그게 계속 나올 수는 없는 거고 예. 그런 경기가 반복되다 보니까 경기도 재미없어질 뿐더러 이게 과연 이게 경기가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요. 예. 좀 안타깝죠. 네. 자, 그런 뭐 안타까움이 이번 대회에서도 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안타깝고 아쉬운 점, 또 반복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도 선수들 간의 어떤 주먹 다툼. 근데 뭐 아이스하키 하다 보면 주먹 다툼 물론 나옵니다만 뭐 가끔씩 이런 게 또 시원하게 하면 좋을 법도 한데 근데 어떤 그 타이밍이라든지 어떤 방식에 있어서 많이 좀 아쉬운 게 있어요. 그렇죠. 경기 중에 이제 경기 몸싸움 하거나 이제 바디 체킹하는 과정에서 선수 간의 상호 합의 하에 뭐 그렇죠. 뭐 아이스하키에서는 또 경기 일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눈빛 교환하고 먼저 이제 주먹이 오고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경기하고는 상관없이 퍽의 흐름과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감정이나 욱하는 성격 뭐 그런 것들이 요소로 작용을 해서 뭐 선수에게 해를 가하거나 부상을 입히거나 예. 뭐 그런 모습들이 자주 나오고 또 뭐 욕도 많이 하고요. 네. 예. 뭐 선후배 사이에 뭐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당연히 안 좋게 보일 수밖에 없고 또 당연히 징계가 가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런 모습들이 거의 매 경기 나오다 보니까 예. 두 번째 가제겠네요. 네, 이번 대회. 그렇습니다. 뭐 이번 대회에서도 경기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에서의 어떤 폭력으로 또 지금 징계 얘기도 나왔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계속 학생 이 대회에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 좀 더더욱 아쉽고 또 좀 뼈저리게 좀 다시 한번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저희가 지난 뭐 고등학교 리그들이 펼쳐질 때도 한번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예. 네, 고등학교 선수들이라면은 성장하는 과정이고 뭐 말 그대로 과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교육이라던가 그런 게 필요한 상황은 맞는데 대학교 선수 정도 됐으면은 스스로 절제할 줄 알고 감정 컨트롤하고 또 팀을 위해서 또 대회가 뭐 이것만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많은 대회와 경기들이 남아 있는데 좀 멀리 내다보고 좀 다방면으로 좀 생각을 하고 행동을 옮겨갔으면 좋았을 것을 좀 너무 한순간의 그런 감정에 의해서 휘둘려진 게 아닌가 그런 모습이 많이 안타까웠고요. 뭐 잘못했으면 징계 받아야죠. 징계 받고 반성을 해야 되고 또 부상을 입혔거나 해를 가했으면은 또 해당 선수에 대해서는 또 사과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네, 좀 매너 있게 정정당당한 상황에서 뭐 엔트리 수가 많고 적고 그거는 뭐 일단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건 둘째 치고서라도 일단 뛰고 있는 선수들끼리는 제대로 된 경기를 펼쳐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남은 경기 또 앞으로의 대회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개선이 돼서 또 그대로 경기 안에서도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을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이번 대회는 오늘 6일 화요일 하루 쉬고요. 10월 7일 수요일
고려대와 한양대의 경기, 연세대와 경희대의 경기 잡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 날 10월 8일 목요일에 한양대와 광운대의 경기, 그리고 최종전으로 고려대와 연세대의 맞대결이 남아 있습니다. 자, 뭐 마지막 날에 가야 전체적인 순위가 결정이 나겠어요. 뭐 마지막 날 대진표대로 한양대 광운대 승자가 3, 4위, 3위, 그리고 이제 고려대 연세대학교 경기 승자가 우승팀, 준우승팀 이렇게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제35회 유한철배 전국 대학부 아이스하키 대회 8일까지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이틀간의 일정이 남아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저희는 그 결과 가지고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하인드넷 13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할라 조민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을 듣고 계십니다. 앞으로 한국 아이스하키를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비하인드넷 13회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는 캐나다 밴쿠버 현지에 있는 손상호 기자 전화 연결해서 보다 재밌는 아이스하키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회에 저희가 NHL 새로운 시즌 개막을 앞두고 서부지구의 상황을 좀 살펴봤는데, 오늘은 손상호 기자가 동부지구의 상황을 좀 짚어주신다고 합니다. 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NHL 2015-2016 시즌 개막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많이 네. 좀 설레실 것 같아요. 네, 이제 내일 모레 이제 개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설레고 있습니다. 네. 네. 또 기자님 또 한국에서도 NHL을 봅니다인가요? 예. 예, 뭐 그거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페이스북. 예. 잘 됩니까? 사람들 많이 좀 오시나요? 네, 그 최근 들어서 그 라이크도 많이 해주시고 예. 재밌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시즌이 개막되면 예. 그것도 좀 더 활발해질 것 같아서 함께 네. 좀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틈틈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기자님이 동부지구의 판도를 좀 전망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 동부지구는 지난해 결승에서 템파베이 라이트닝 그리고 뉴욕 레인저스가 정말 대접전을 벌였었고, 결국 그렇죠. 템파베이가 스탠리컵 결승까지 올라갔지만 뭐 아쉽게 우승까지는 가지 못했었는데, 올 네. 시즌에도 역시 템파베이와 뉴욕 레인저스 이 두 팀이 뭐 강력한 우승 후보로 평가받고 있던데요. 예, 두 팀 다 이번 시즌 역시 그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시즌 동부지구 우승팀이자 스탠리컵 준우승팀인 템파베이 라이트닝을 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지난 시즌 결승전에서 시카고를 상대로 매 경기 치열한 경기를 치렀지만 아쉽게 준우승에 그쳤던 팀입니다. 네네. 예, 지난 시즌과 비교해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어요. 그 공격, 수비, 골리진 모두 그렇게 달라진 건 없는데, 그 공격, 수비, 골리진들 모두 리그 정상급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지난 시즌 NHL 최고 득점력을 자랑했던 공격진은 올 시즌도 기대되고 있고, 또 리그 최고 스나이퍼이자 주장인 스티븐 스탬코스가 지난 시즌에는 약간 기대 이하였지만은 FA 시즌을 앞두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무서운 활약이 기대되고, 또 지난 시즌 그 깜짝 활약을 했던 타일러 존슨, 온드레 팔랏, 니키타 쿠체로프, 이 연건 라인이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공격진이 워낙 좋은데 더 무서울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2013년 드래프트 전체 3순위에 빛나는 그 조나단 드루행이라는 선수예요. 지난 시즌 데뷔를 했지만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하면서 플레이오프에서는 그 경기 출장도 하지 못하는 그런 숨을 겪기도 했는데, 이제 2년차를 맞이해서 성장이 기대됩니다. 예. 또 이제 뭐 템파베이는 뭐 NHL 최고 수비수로 성장 중인 빅터 헤드맨이나 뭐 골리진에도 그 2m가 넘는 거구 골리죠, 벤 비숍,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템파베이는 약점을 쉽게 찾아보기 힘든 팀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얘기 들어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큰 뭐 전력 누수가 없는 것 같고, 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기존 멤버들이 좀 더 성숙된 기량을 발휘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상이 드네요. 그쵸. 또 그 선수진도 젊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업그레이드가 또 기대가 되는 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에 대항마라고 할 수 있는 뉴욕 레인저스는 좀 어떤가요?
네. 레인저스가 2014년에는 그 스탠리컵에서 준우승,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동부 결승까지 올랐던 팀인데요. 지난 시즌 정규 시즌에서 NHL 전체 1위를 차지했어요, 레인저스가. 예. 그리고 득점, 실점 부분 모두 리그 3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약점이 없는 팀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레인저스 역시. 예. 중에서도 최대 강점은 단연 수비진인데요. 그 NHL, 그 지난 10년간 NHL 최고 골리라고 할 수 있는 헨리 룸퀴스트, 이 선수가 골문을 지키고 있고, 수비진에는 뭐 라이언 맥다나, 댄 지랄디, 뭐 마크 스탈, 뭐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진은 NHL에서도 최강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공격진도 마틴 생루이가 은퇴를 하긴 했지만은 지난 시즌 득점 부분 3위를 차지했던 릭 내시라든지 뭐 센터, 뭐 데일 스테판, 브라스알드, 뭐 그리고 또 젊은 파워포드인 크리스 크라이더나 케빈 에이스 이런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레인저스 공격, 뭐 수비, 골리진 전부 약점을 찾아보기 힘든 진짜 강력한 라인업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뉴욕 레인저스 역시 지난해 이상의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단단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HL 하면 뭐 여러 스타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뭐 시드니 크로스비라든지 뭐 알렉산더 오베치킨 이런 선수들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두 선수의 소속팀 역시 올 시즌 전력이 많이 좋아졌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 크로스비 피츠버그, 오베치킨의 워싱턴은 좀 이 두 선수의 활약에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계속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어요. 예. 하지만 이번 시즌 앞두고 팀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우선 피츠버그는 그 가장 큰 변화는 그 토론토로부터 그 올스타 스나이퍼인 필 캐슬을 영입했습니다. 예. 캐슬이 토론토에서 그 6년 동안 있으면서 매년 팀 내 포인트 1위를 차지했던 선수였는데요. 캐슬이 이제 크로스백 같은 라인에서 뛰면서 그 공격진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으로 보이고, 캐슬이 영입된 데다가 또 그 밴쿠버로부터 센터 닉 보니노를 영입했고, 지난 시즌 건강 문제로 거의 뛰지 못했던 그 파스칼 두포 이런 선수도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 크로스비랑 말킨이 약간 지난 시즌에는 그 기대에 다소 못 미치는 활약을 했는데, 이번엔 여러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지난 시즌 중위권에 그쳤던 그 피츠버그 공격진은 크게 업그레이드 되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게다가 또 골리진에는 그 마크 안드레 플러리 이 선수가 그 더욱더 성장을 했고요. 또 예. 수비진이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형 그 리그 정상급 공격형 수비수 크리스 르탱 이런 선수가 있기 때문에 피츠버그도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은 전력 보강이 눈에 네. 띄는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오베치킨의 워싱턴은 좀 어떤가요? 네, 그 워싱턴 캐피털스 역시 그 팀 전력을 강화시키면서 창단 첫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요. 예. 우선 뭐 말로 설명이 필요 없는 뭐 최고 스나이퍼 오베스킨과 그의 단짝 플레이메이커 니클라스 백스트롬이 건재하고 있는데 이 선수들에다가 그 1, 2라인에서 충분히 뛸 수 있는 그 두 명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 세인트 루이스로부터 그 슈라웃의 마법사로 유명한 TJ 오시, 그리고 예. 2012년 14년 LA 킹스 우승의 1등 공신이었던 베테랑 저스틴 윌리엄스가 FA로 영입했습니다. 아, 네. 네, 그리고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그 예브게니 쿠즈네소프라고 그 러시아 출신 선수인데 NHL 풀타임 2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예. 지난 시즌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은 그 플레이오프에서 슬슬 NHL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또 프리시즌에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선수는 제가 올 시즌 가장 잠재력에 폭발될 선수로 꼽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골리진에는 또 브레이든 홀비 이 선수가 지난 시즌 엄청난 활약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진도 괜찮고, 그래서 그 워싱턴 역시 최정상급 공격진과 골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우승 후보로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워싱턴의 문제는 플레이오프인데, 예. 오베스킨이 워싱턴에 온 지 10년 됐지만은 그 플레이오프 2라운드 이상을 오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오베스킨이 지난 그 플레이오프에서도 그랬고 다소 부진했는데 이제 그 30줄에 들어섰거든요. 오베스킨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라이벌 크로스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이제 팀을 우승으로 이끌어야 할 타이밍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개인 성적도 중요하지만 또 팀 성적에 받쳐줘야 개인 성적도 더욱 빛이 나니까요. 그럼요. 예. 예. 올 시즌에
어떤 각오가 또 남다를 것 같네요. 예. 자, 템파베이, 뉴욕 레인저스 그리고 피츠버그 워싱턴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 그 기자님 계시는 캐나다 팀들도 좀 상황이 어떤가 궁금한데 사실 예. 그 캐나다 연고 팀들 중에서도 강력한 팀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그쵸, 캐나다 연고팀이 현재 그 7팀인데, 근데 그 93년 몬트리올이 우승을 차지한 이후 22년 동안 캐나다 연고팀들이 스탠리컵을 들어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시즌 그 캐나다 그 연고 팀들 중에서 우승이 가장 가까운 전력을 갖춘 팀은 아무래도 몬트리올 캐네디언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몬트리올 우선 지난 시즌 MVP와 골리상을 석권했던 뭐 리그 최고 골리 캐리 프라이스를 맡고 있고, 그 프라이스의 활약에 몬트리올 지난 시즌 리그에서 최소 실점을 기록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또한 NHL에서 최고 공격형 수비수로 꼽히는 뭐 PK 수반, 뭐 40골을 넣을 수 있는 뭐 파워포워드 맥스 패초레리 이런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은 공격진이 다소 그 약간 약하다는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선 넘버원 센터, 확실한 넘버원 센터가 없는 게 문제고, 예. 사실 그 워싱턴에서 40골을 기록하게 됐던 이런 알렉산더 세민과 터지지 않은 유망주 제캐시엔 같은 어떻게 보면 좀 복권가도 같은 이런 두 선수를 영입하긴 했지만은 올 시즌도 공격진은 그렇게 크게 업그레이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프라이스를 믿고 가야겠는데, 예. 프라이스가 매 경기를 잘 수도 없는 일이고, 올 시즌 우승까지는 다소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뭐 우승 후보라고까지 확실히 얘기하긴 뭐하지만 그래도 우승 후보들을 좀 위협할 수 있는 뭐 다크호스 정도의 역할은 좀 기대가 되는 몬트리올이네요. 네, 그쵸. 예. 예. 참 캐나다 하면 아이스하키라는 종목이 정말 국민 스포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종교와도 같은 그런 그쵸. 종목으로 일컬어지는데 캐나다 네. 팀들이 좀 잘하면 뭐 NHL 흥행에도 분명히 도움이 네. 될 텐데 또 기자님도 현재 계시니까요. 예. 예, 좀 캐나다 팀들의 선전도 함께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외에 좀 눈에 띌 만한 그런 팀들이 있을까요? 네, 개인적으로 제가 꼽는 다크호스는 그 만년 하위팀으로 유명했던 콜럼버스인데요. 예. 이 팀이 그 2013년도 뭐 골리상을 받은 뭐 세르게이 버브롭스키 이런 선수, 이 선수가 지키는 골문도 든든하고, 공격진도 뭐 시카고로부터 그 공격수 브랜든 사드를 영입하면서 공격진이 또 업그레이드 됐거든요. 게다가 그 팀 내 넘버원 센터인 뭐 라이언 조한슨, 닉 폴리노, 브랜든 두빈스키, 스캇 하트네 이런 신구 조화가 아주 잘 조화가 됐기 때문에 콜럼버스 공격진이 아주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골리진도 든든하고, 그래서 이 팀이 그 플레이오프에 오르면 또 무서워질 팀이 아닐까, 그래서 다크호스 꼽고 있고, 예. 또 그 밖에 다크호스로 꼽히는 팀은 그 MVP 후보 중 하나인 존 타바레스가 이끄는 뉴욕 아일랜더스, 또 그리고 25년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는 디트로이트 레드윙스, 그리고 그 만년 하위 팀이긴 하지만 그 전설적인 선수 야로미어 야거와 이 아들뻘 선수들의 케미스트리가 좋은 그 플로리다 팬터스, 이런 팀들이 제가 볼 때는 다크호스를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동부지구의 어떤 전체적인 판도에 대해서 쭉 함께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올해도 서부지구와 동부지구 각 강팀들 간의 어떤 박빙의 승부를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NHL 새로운 시즌 이번 주에 개막을 하고요. 앞으로 손성호 기자님과의 어떤 이 코너 역시 NHL의 어떤 따끈따끈한 소식이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앞으로 현지에서 또 저희가 또 국내에서 볼 수 없는, 또 담을 수 없는 그런 좋은 소식들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기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 회 또 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비하인더넷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13회였는데요. 시간이 또 역시 금방 지나가는군요. 저희 비하인더넷은 네이버 스포츠의 라디오, 그리고 아이튠스 팟빵을 통해서 들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다 자세한 영상과 추가 내용은
네이버 TV캐스트 그리고 온더스포츠.co.kr 저희 홈페이지 또 유튜브 온더스포츠 채널 페이스북까지 다양한 경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신 대로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14회 다음에는 뭐 NHL이 개막을 해 있겠죠. 그렇죠. 그 첫 주 소식이 또 될 것 같고요. 또 대명상무와 하이원의 중요한 3연전 소식을 또 준비해보고 있겠습니다. 또 유한철 배도도 마무리가 돼 있겠네요. 네. 자, 아이스하키는 계속됩니다. 여러분 아직은 아이스하키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는 뭐 이런 리그가 하나?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링크장 어디든 가면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요. 네. 네. 자, 계속해서 아이스하키 종목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아이스하키의 매력에 저희와 함께 계속해서 빠져보시길 저희도 함께 기대해 보면서 오늘 13회 마무리하겠습니다. 힘찬 PD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